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원 동기 마스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그룹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지원 동기와 포부, 그걸 좀 이제 자소서 대 자소서라고 해서 봤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개서랑 같이 한번 또 경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거는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면 해외 영업이었죠. 해외 영업이었고요. 해외 영업이었고요. 말도 안 나오네. 자,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삼성에서 해서 특히나 좋았던 표현이 도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유를 확장해온 여정이다. 물론 이분이 표현한 건 아니지만 이걸 잘 갖고 왔고 삼성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페루에서 일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즉 삼성과의 접점이 되는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서의 직무의 구체성,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지역도 정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석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좋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요거랑 좀 한번 비교해서, 지난번 시간에는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만 좀 보면 되니까, 혹시 요거를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좀 빨리 돌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자, 과연 새롭게 경쟁하는 CIM 쪽, 지금은 DX죠. 소프트웨어 개발, 이쪽 직무에 대한 역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와 무엇입니까? 직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는데 두 개 다 직무다 아니면 두 개 다 회사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앞단에다가 지원 동기를 직무로 쓸 거면 뒷단에 입사 후 포부니까 여기다 회사 쓰고, 앞단에다가 회사를 쓸 거면 뒷단에다가 직무. 즉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거의 어찌됐건 구체성을 부여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전 지원동기 영상에서도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들 대비 구체적으로 좀 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재 제목이 하나네요. Do it for one, do it for another. do it for one, 보통 이런 거 보면은 뭐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그 다음 뭐 하나를 위한 모두 이렇게 되는데, do it for one, 그 다음에 do it for another. 여태까지 봤던 소제목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do it,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뭐 약간 그런 의미인가요?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한데, 소제목으로 어떤 타이틀로 작성됐을 때의 뭐 신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비교 대상이었던,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죠. 지원 동기 쪽에서의 소제목 하나, 입사 후 포부 쪽에서의 소제목 하나, 요거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제목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Do it for one, do it for another. 자, 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시장의 성숙됨에 따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하 SW, 왜 글자 수가 기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요거 좀 센스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히 이공계 분들이 이거 쓰실 때 비단 뭐 지원 동기 이 항목뿐만 아니라 직무 역량 쓰실 때도 여기 몇 자예요? 지금 8자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면은 딱 5자인데 그렇게 쓰긴 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면 SW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것과 서비스 경쟁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중요해. 그 다음에 서비스 경쟁력 중요해. 당연하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하드웨어를 실질적으로 잘 작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제품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입증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 스마트폰 만들고 가전 만드는 삼성전자, 그리고 내가 지원한 쪽은 어딥니까? DX, CIM이잖아요. 이쪽이니까 요거 거기에 맞게 딱 만들어 주셨고,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런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에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데 무엇이다? 소프트웨어의 기술력 때문이다라고 해서 저는 직무로서 잘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쓰실 땐 이분처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 내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직무가 내가 지원한 기업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 쓰셨으면 좋겠어요. 즉 어떤 접점이 없는 경우에 이 직무를 내가 왜 지원했는지를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무엇입니까?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다. 좋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는 최고의 기술 엔지니어로 성장, 최고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가진 저에게 최고의 장소이자 기회였습니다. 솔직하네요. 내 입장에서 내 삼성전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꼭 너를 뽑아야 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당당해 보일 수도 있죠. 나는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내가 놀 무리네 라고 해서 최고의 장소다, 기회였다. 그럼 이제 내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캡스톤 프로젝트 진행했다. 역시 이공계 쪽이니까 이쪽이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웹 개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환경을 사용했다. 또한 온라인 알고리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좋은 거 무엇입니까? 요걸 하면서 무엇을 갖게 되었다. 요것을 하면서 무엇을 갖게 되었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줬던 거 뭐예요? 바로 이거였죠. DS. 이거를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내가 요거를 해서 요거할 수 있고, 그죠? 요거할 수 있다라고 했고, 요거였죠. 전공 지식 8대 공정 실습 랩 내 연구 경험으로 요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즉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 거다라는 거. 캡스톤 프로젝트 진행했다, 웹 개발 교육 받았다, 온라인 알고리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라고 해서 무엇을 길렀는지 간단하게 제시. 요게는 이제 2번이나 4번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동기라는 거죠. 지원 동기를 멀리서 봤을 때 내가 왜 소프트웨어 쪽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 지원 동기네요.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봤을 때 내 수준에 딱 맞는 회사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것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요즘에 이런 제품들, 스마트폰이 됐건 가전이 됐건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커져. 즉 소프트웨어 직무에 대한 거시적인 백그라운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기술력 좋잖아. 그런 게 나한테 기회다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디테일한 기업 분석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왜 그럼 나한테 그런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 했으니까 라는 것이고요. 이제 포부가 되겠죠. 뭐 하겠냐,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잘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삼성전자 인원들과 함께 최고 수준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술 역량 강화. 아직도 구체적인 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여기 보면 실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회사 내용은 별로 없어요.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부분이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뒷부분에 그러면 그걸 삼성전자에서 뭘 하고 싶은지 조금 더, 이미 CEIM이니까 내가 하나를 좀 잡을 수도 있잖아요. 타겟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 좋은데 일단 기술 역량 강화하겠다, 일반화 내용이네요. 또한 대학생활하면서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맡아 통상적인 행사 다른 기획을 하겠다. CS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 수행했다. 갑자기 얘기가 일로 가죠? 그래서 행사를 기획하고 단체 가업을 수행하며 업무 관리 능력이 생겼다. 고객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됐자도 틀렸네요. 됐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비껴나가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사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고객층을 목표로 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넘버원 기술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없네요. 자,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포부 뭐였어요? 제가 늘 좋다라고 하는 포부는 나는 들어가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성.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랑 같이 싸워서 졌던 내용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거였어요. DS. 이거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못 썼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도 잘 썼어요. 들어가서 나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바탕으로 공정 수율이야 수율 개선 첫 번째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역시 이분도 이런 거 사람들과 같이 잘할 수 있던 팀워크로 조직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포부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보는 이분의 포부는 어때요?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이게 어떤 내용의 여기다 쓸게요. 어떤 내용의 기술 역량 강화인지 구체성을 부여해주면 좋았을 것을. 반도체도 아니고 내가 뭔가 아이디어 낼 수 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더 세계적인 가전회사의 그 어떤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 뭘 해보고 싶다. 요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업무관리 능력이 생겨났고 창의적인 분석적인 사고가 왜 나와?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첫 번째로 가면 첫 번째 보세요. 안 보신 분들. 도전이죠. 도전하는 회사자. 도전하는 회사다. 그걸 직접 몸소 느낀 거예요. 나도 들어가서 도전하고 싶다. 똑같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얼라인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Do it for one과 do it for another이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좀 죄송한데 이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삼사가 죄송하긴 한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one과 another가 뭔데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 쓴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분이 좀 잘 쓴 건 여기 좀 잘 뽑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했다. 그럼 요런 걸 바탕으로 뭘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결국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럼 어나들도 아니죠 사실. one. 그 다음 everyone도 될 수 있고 한 사람을 위한 것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그 다음 소제목 되게 잘 짓는 것 같아. 위한 것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아니 반대로 해도 되죠. 요즘에는 개인 세분화된 것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니즈에서 한 사람을 위한 니즈로. 이런 것도 이런 게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제목만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제목을 그냥 의미 없이 던지지 말자.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원자가 왜 이걸 지원했지? 뭐가 있지? 자꾸 설령 평가자가 그걸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한 곳으로 가야 돼요. 나는 여기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 사람이지? 위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 도전하겠다고 했으니까 모든 내용을 도전으로 계속 수렴시키면 돼요. 그게 좋아요. 그 연습을 자꾸 하시면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너무 잘 쓰셨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죄송한데 여태까지 봤던 저희가 지금 3개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컨트롤 C를 하고 일단 요걸 2순위로 그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3순위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3순위로 빼서 다음 시간에 또 보는 자기소개서랑 같이 경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내는 순위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소개서를 비교 분석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삼성으로 제가 좀 선택을 해봤고요. 특히 지금 전자거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아직까지도 우리 해외 영업의 지원자분의 지원 동기를 제일 좋다. 왜 좋은지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해서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 내용 현재 순위 3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좀 따라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지양해야 될 태도 조심하자라는 거 의미 없는 소제목이라고 하는 부분과 내용이 다른 데로 비껴가지 말자 자꾸 하나로 수렴해야 되지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그래봤자 그건 주목하는 평가자는 별로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링커리에 올라와 있는 거라 합격한 거라고 하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써도 합격하던데요? 그럼 뭐 이런 방송 볼 필요 없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하게 맞춰보자는 거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제대로 표현됐는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자꾸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보고서도 잘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